가끔은 행복한 풍경화를 만들어 보며 마음에 새겨 인생의 한 줄 슬로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아데스 7공주에 얽힌 10만 년의 사연에 대한 이광식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 7공주에 얽힌 10만 년의 사연. 플레이아데스 성단 또는 좀생이 성단은 황소자리에 위치한 B형 항성들의 산계 성단이다. 서양에서는 7자매별로 더 알려져 있다. 메시의 천체 목록에는 메시의 45로 등록되어 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산계 성단 중 하나이며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가장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성단이다. 위의 사진은 고대의 유물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 나타난 플레이아데스. 청동기 시대 인류의 천문 지식과 우주관을 담고 있는 유물로 독일 중부 네브라에서 발굴되었다. 전 세계 문화권에 나타나는 플레이아데스 설화.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 역시 오래전부터 플레이아데스, 즉 황소자리에 있는 작은 성단인 7자매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기원전 1600년 고대의 유물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는 플레이아데스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지름 약 30cm의 두께가 중앙으로부터 4.5mm에서 1.5mm로 점점 얇아지는 형태이며 무게는 2.2kg인 청동 원반은 청동기 시대 인류의 천문 지식과 우주관을 담고 있는 유물로 1999년 독일 중부의 한 촌락인 네브라에서 발굴되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자리에 위치한 산계 성단으로 메시의 천체 목록에는 메시의 45로 등록되어 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산계 성단 중 하나이며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가장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성단이다. 성단에는 통계상 확인된 별들 숫자는 대략 1000개가 넘는다. 페르시아인들은 이 별무리의 모양을 진주 꽃다발, 진주 목걸이 등에 비유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별무리를 좀생이라고 불렀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28수의 18번째 별로 묘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유명한 별무리는 거의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우리 조상이 들려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의 저자들은 별자리에 대한 그리스 신화와 호주 원주민 신화 사이의 유사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이러한 신화의 유사점은 공통된 기원에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순전히 우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아데스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별들의 무리인 산계 성단의 일종으로 M45로 불린다. 망원경으로 보면은 이 영역에서 약 800개 이상의 별을 식별할 수 있지만 맑고 어두운 밤에 맨눈으로 보면 겨우 6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 세계 문화권에서는 종종 이 별무리에 대해 숫자 7을 언급하여 7자매별, 7처녀 또는 7소녀라고 부르기도 한다. 맨눈으로 볼 때는 분명 6개의 별을 볼 수 있을 뿐인데 각 문화권에서 하나같이 7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는 걸까? 이 문제에 특히 머리를 썩인 사람들은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인 레이 노리스를 비롯해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천문우주과학 분과의 많은 과학자들이었다. 노리스는 호주 토착 원주민과 함께 일하면서 오래 구전되어 온 플레이아데스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으로 표현되며 플레이아데스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7명의 소녀로 나타난다. 물론 이 밖에도 다른 원주민 그룹들로부터 오랜 하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원주민이 들려주는 플레이아데스 전설이 고대 그리스 전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오리온 자리와 플레이아데스는 모두 밤하늘에서 눈에 띄는 밝은 천체들이다. 별들은 밤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지구의 자전에 따른 겉보기 운동이지만 지동설을 알지 못하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엔 앞선 플레이아데스가 뒤따르는 오리온 자리에게 밤새 쫓기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럽인들이 200년 전에 호주에 도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전설의 유사성을 단순한 문화권들 사이의 교류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각 지역의 원주민 사회로 그리스의 전설이 유포되어 깊이 스며들기에는 200년이란 시간이 그리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기원인가? 우연의 일치인가?
노리스는 7자매별 중에서 플레이오네로 알려진 별이 종종 바로 옆에 아틀라스라는 별의 밝은 빛으로 인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레이오네는 5등성으로 7별 중 가장 어두운 별이기도 하다. 그런데 10만 년 전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현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두 별은 밤하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도 많은 구전 설화에서 플레이아데스가 7개의 별물이라는 것이 각인된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직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사냥꾼과 7처녀 이야기를 생각해냈고 그들이 유럽으로 또 아시아를 건너 마침내 호주로 이주했을 때 밤하늘 이야기가 같이 퍼져나갔던 것이다. 위의 사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세부도. 왼쪽에 플레이오네와 아틀라스가 보인다. 아틀라스의 밝은 별빛으로 인해 플레이오네가 가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노리스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함께 흥미로운 가설의 밑바탕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리스 박사는 공동저자와 함께 1월 25일 출판 전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그들의 연구는 승인되었지만 아직 피어 리뷰 저널에 출판되지는 않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천문학자이자 고고학자인 브래들리 셰퍼는 이것이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사실일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늘을 남성과 여성의 형상으로 채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별자리 중 절반은 남성과 관련되고 절반은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이 시대 동안 두 별은 2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 조상들이 본 밤하늘의 별자리 모습이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하지만 노리스의 논문은 두 별 사이의 거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아데스의 별들은 밝기가 변해온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은 아주 희미한 별이지만 10만 년 전에는 훨씬 더 밝아 눈에 띄었을 수도 있으며 그런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밝기가 변하는 별들이 드물지 않다는 사실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셰퍼는 끝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듯 오리온과 플레이아데스의 사연에 10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얽혀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만 4천 년 전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인상적인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고대의 플레이아데스 설화가 과연 아프리카 기원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아니면 각 지역의 문화권이 우연히 7자매 설화를 스스로 엮어냈는지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와 증거들이 쌓여간다면 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플레이아데스 7공주의 연원을 확실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조금은 한파 때문에 엉거주춤 부자연스러운 오늘이지만 그래도 좋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소 속에 환한 기쁨이 충만한 주말이 되시길 소망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